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 전문 행정사협회 이지아미 2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드리기에 앞서 전후반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부터는 각 분야별로 이렇게 업무 노하우를 시리즈별로 이렇게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나홀로 신청하신 부분 중, 진행하시는 부분 중에 답답하고 막힌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취합해서 저희 행정사들이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자료도 만들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샘플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보훈 업무 노하우 1번으로 보훈보상 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요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요즘 최근에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의뢰를 하시거나 나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국가보훈처에서도 항상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적용해서 요건 해당이냐 비해당이냐에 대한 부분의 결정을 해주시는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제가 이렇게 글을 많이 드렸지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결국은 유공자든 보훈보상 대상자든 신청을 위해서 만든 서류들을 얼마만큼 입증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관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보시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진도 제출하고 의료 이력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많이 되어 있지만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보훈 신청의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와 내가 자필로 작성하는 거와 관련된 입증 서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팔목을 다치든 발목을 다치든 무릎을 다치든 어깨를 다치든 내장 질환이 생겼든 다 그런 질환과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발생이 됐는지, 왜 발현이 됐는지, 왜 그렇게 부상을 입었는지 이 왜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신청서에 글로 아무리 써도 입증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기를 못한다면 요건에 해당되기는 매우 힘들다. 보훈처에서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경찰청이든 소속된 기관에다가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보훈처에서 사실 확인은 잘해 주시지만 그래도 입증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그리고 제출을 해야 심의에도 반영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최초 신청부터 꼭 반드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그 입증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 가족 관련된 증명서 준비해야 되고 사진도 준비해야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입증 서류,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 시 내가 제출한 입증 자료, 그리고 나와 유사한 사례로 보훈보상 대상자가 됐든 국가유공자가 됐든 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소송 재결례, 법원 판례, 의학적 연구 사례, 복무기간 및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은 제출하셔야 국가유공자 신청의 첫 단추인 요건에 해당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훈처에서 신체검사도 받아야 된다고 할 거고, 신체검사에서 이제 등급이 나오고, 등급이 나오면 이제 최종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유공자가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는 순서로 가시게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딱 한 번에 진행이 되셔서 나의 부상과 질병이 유공자 요건에 해당되고 등급도 나왔고 최종에서 결정됐다고 하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등록되고 난 다음부터 바로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보훈처에서는 당신께서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대상자로서 저희가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또 보훈 예우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입은 부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임무수행인데 왜 나는 공상군경이 아니고 재해보상군경이 됐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보훈보상 대상자로 됐으니까 이거라도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데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고 나와 유사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으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고는 있지 않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수많은 업무를 하고 수많은 의뢰인들의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도 축적된 노하우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제 무릎이 다치셔서 보훈보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을 다치셨는데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처음 시점으로 쭉 가보니 요건 변경 관련된 도움을 해달라고 해서 사실조사를 쭉 해보니 이 두 분이 임무수행이 유사한 임무수행이었습니다. 그럼 누구는 유공자, 누구는 보훈보상 대상자, 다시 한번 따져볼 사항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건 변경 신청의 핵심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훈보상 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하기 위한 노하우. 이제는 신체급사하고 최종 보훈심사는 아니고 요건 변경만 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부상당할 당시 근무일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본인이 참여했던 근무, 훈련, 교육 등 계획 관련 문서, 공문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당시 근무, 훈련, 교육 등 상급부대 기관에서 명령 또는 지시공문이 하달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간접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보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임무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부분은 참 이분 같은 경우는 경계근무를 쓰시다가 부상을 입으신 분입니다. 경계근무. 경계근무를 서시다가 부상을 입으신 분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경계근무는 임무수행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경계근무를 왜 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주간에도 쓰고 야간에도 쓰고 주둔지 방어를 위해서 경계근무 쓴다? 적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 경계근무를 쓴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을 하셨다가 요건을 변경해 드려서 재해보상 군경 6-2급에서 2항에서 공상군경 6-2항으로 변경해서 명예를 회복해 드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홀로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서류를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되나요? 발급해 주질 않습니다. 부대에다가 협조 공모를 보낸다고 해서 주질 않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부상을 입었는데 이거와 관련된 문서들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다 밟으셔야 해당 소속 기관에서 보내준다는 사실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보훈 업무 노하우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보훈보상 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요건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과 댓글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우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초 군 전문 행정사협회 이지아미 21은 전국 주요 사무실에서 여러분들과 1대1로 상담도 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조언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나홀로 준비하시는 분들 궁금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 도움 받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지아미 21은 늘 저로반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모든 국가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군전문행정사협회 이지아미 21과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